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홍천 정원에는 노지월동이 가능한 식물들이 주로 심어져 있지만 노지월동을 하지 못하는 식물들도 심어두었어요. 주로 빛이 많이 필요하거나 상태가 좋지 못한 식물들을 봄에 심어두었는데요. 이제 홍천은 추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식물들을 다 화분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식물들이 너무 잘 자라주어서 기특하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서 내년에도 똑같이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돼지아빠님과 새벽같이 홍천을 가서 식물들을 캐다가 진천을 가서 화분에 다 심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로즈마리, 장미여부, 콜로카시아, 수국, 반딧불이, 머위, 석곡을 이사시켰습니다. 식물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땅심을 받고 얼마나 멋있어졌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 10월 17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독주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기획사에서 초대장을 몇 장 보내주셨는데 혹시 가까운 곳에 계시거나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둔 블로그 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식물 이사 함께 구경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타자는 반딧불이 머위입니다. 저는 잎이 동그란 반딧불이 머위와 단풍잎 모양의 잎을 가진 반딧불이 머위를 키우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 잎이 동그란 반딧불이 머위는 노지월동을 시켜보았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봄에 싹을 틔우긴 했는데 뿌리가 많이 상해서인지 정말 조금밖에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무리시키지 않고 캐서 화분으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화분으로 옮긴 후 몸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뿌리를 많이 붙여서 캐주었어요.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 캐롤라이나 리퍼 페퍼입니다. 고추도 따뜻한 곳에서 키우면 나무로 자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고추는 작년에 베란다에서 월동을 하고 올해 봄 밭에 심어두었는데요. 역시 노지에서 겨울을 날 수 없기 때문에 화분으로 옮겨주려고 해요. 올해 유독 많이 창궐한 모자이크 바이러스, 고추잎 오그라듦병이 생겨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살균제를 쳐주고 격리를 해서 조금 지켜보려고 해요. 역시 뿌리를 많이 붙여서 캐낸 후 비닐에 담아주었습니다. 다음은 골든 로즈마리예요. 얘가 재작년 겨울에 과습으로 뿌리가 다 상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봄에 밭에 심어서 살린 거거든요. 벌써 2년째 봄에 밭에 심었다 가을에 캐고 하고 있어요. 처음엔 작았어서 크게 힘이 들진 않았는데 덩치가 점점 커지다 보니 많이 힘이 드네요. 신기한 점은 로즈마리는 화분에서는 뿌리를 정말 많이 뻗어주는데 노지에 심으면 뿌리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화분에서 키울 때보다 지상부는 정말 튼튼하게 자라거든요. 제 경험상 이번에도 뿌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다예요. 역시 그대로 들고 가서 화분에 심어줄 계획입니다. 옆에 삽목으로 키운 로즈마리 새끼들도 다 캐주고 올게요. 골든 로즈마리 6주와 아네스 로즈마리 1주입니다. 덩치가 엄청나죠. 올봄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던 장미 허브들도 밭에다 심어두었는데요. 엄청 멋있게 자라주었습니다. 특히 장미 허브는 강광에서 키우면 웃자라지도 않고 풍성하게 잘 자라는데요. 노지 땅에 심어두고 키우니 알아서 잘 커주었어요. 하지만 역시 노지월동이 힘들기 때문에 화분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장미여부도 로즈마리와 마찬가지로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고 얕게 조금만 뻗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부는 엄청 튼튼하죠. 장미여부는 줄기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비닐에 통째로 넣을 경우 줄기가 부러지고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상자에 잘 넣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줄기 여러 개를 한 번에 삽목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분리되는 개체들도 있지만 한 번에 다시 심어줄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어요. 다음 타자가 물토란 콜로카시아입니다. 이게 대박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그대로 다라이째에 이사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모히또와 블랙매직 두 가지 품종을 같이 심어두다 보니까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이 다라이에서 더 키우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콜로카시아를 한번 다듬어서 데려가려고 하는데요. 콜로카시아 키우시는 분들은 유심히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장 먼저 잎들을 다 제거해 줄 거예요. 이 콜로카시아는 밑둥만 남아있어도 잘 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잎들을 제거합니다. 대신 새 잎이 나오는 마지막에 나온 잎과 잎자루는 살려둬야 해요. 돼지아빠님이랑 잎을 그대로 몇 장씩은 남겨둘까 고민을 좀 하다가 어차피 옮겨 심으면 기존 잎은 하엽질 걸 알아서 다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콜로카시아 삿발을 시작합니다. 잘라준 잎들 한 대에 모아봤는데 정말 예쁘죠. 올해는 처음으로 꽃도 보여주었는데 꽃도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새 잎 한 장씩만 남기고 잘라주었는데 아직도 풍성해 보이죠. 옆에 새끼들이 엄청 많아서 더 그래 보여요. 이제 까만 잎을 가진 블랙매직의 새끼들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블랙매직은 기존 줄기에서 길게 런너를 만들어내면서 중간중간 애기촉을 올리는데요. 이렇게 잎이 없어도 마디만 있으면 번식을 합니다. 마디 부분에 새로운 촉이 될 눈이 보여요. 벌써 마디에서 뿌리를 뻗어내기 시작한 애기들도 많고요. 얘네들은 물에 담가서 뿌리를 풍성하게 내리면 그때 흙에 심어주면 됩니다. 좀 징그럽죠? 에일리언 촉수를 잘라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새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검은 잎의 블랙매직이 촉수를 뽑아내서 번식을 한다면 얼룩잎을 가진 모히또는 조금 다르게 번식을 하는데요. 같은 콜로카시아지만 모히또는 촉수를 내지 않고 모체에 붙어서 새끼촉들이 올라와요. 새끼촉은 살짝 잡아당기면 엄마촉으로부터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블랙매직은 새끼가 많아지면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데 모히또는 새끼가 많아지면 오히려 더 풍성하니 예뻐 보여요. 모히또 새끼들도 엄청 많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엄마한테서 독립을 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새끼촉을 다 분리시키고 나서 성촉을 뽑아야 하는데요. 뿌리가 엄청 많이 자라 있어서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콜로카시아는 뿌리 대부분이 잘려나가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뽑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긴 뿌리는 뚝뚝 끊어주고요. 콜로카시아 뿌리들을 흐르는 물에 한 번씩 씻어주었는데요. 굳이 씻을 필요는 없었지만 이게 물 빠짐이 안 되는 다라이에서 키우다 보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악취가 엄청 났어요. 차에 싣고 가다가 질식할 것 같아서 일단 샤워를 좀 시켜주었습니다. 땅에서 캘 식물들을 다 캐주었고 수국이랑 석곡은 화분째에 들고 갈 거예요.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많은 식물들을 캐내고 나니 정원이 휑해졌는데요. 조만간 이곳에는 추식구근들을 좀 심어줄 생각이에요. 올해도 함께해요. 원래는 차 한 대로 이동을 할까 하다가 2대로 이동을 했는데요. 한 대로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 차에도 식물들이 한가득, 돼지 아빠님 차에도 한가득 식물이 실렸어요. 자, 이렇게 진천을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운전 중에 앞에서 트럭이 급정거를 하면서 저도 급정거를 했는데 화분 하나가 확 엎어지면서 이 사단이 났습니다. 이건 뒤로 하고 일단 식물부터 챙겨야겠죠. 오랜 시간 이동을 하다 보니 로즈마리 끝순 부분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빨리 심어줘야겠어요. 가로 세로 20cm 정도 되는 사각형 모양의 화분을 선택했습니다. 로즈마리의 뿌리가 많지 않아서 굳이 큰 화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삽목 1년생을 분양받아 5년을 키운 골든 로즈마리의 모주입니다. 차 타고 오면서 흙이 대부분 떨어졌는데요. 고작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도 그랬고 재작년 가을에도 그랬고 항상 뿌리는 요만큼만 자라 있어요. 그리고 이듬해 봄이 될 때까지는 화분에 키우는데 그때는 또 화분 가득 뿌리가 자라고요. 정말 신기한 현상 같습니다. 식재는 요즘 제가 사랑하는 바튼 믹스로 해줄 거예요. 원예용 상토와 밭흙을 1:1로 섞어서 사용합니다. 바튼 믹스로 심으면 화분이 조금 무거워지긴 하지만 식물이 정말 잘 자라요. 정원이 있으시거나 화단을 가지고 계시다면 실내 식물도 밭흙을 섞어서 심어보세요. 만약 없다면 인터넷에서 파는 황토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다른 식물들 심어주는 것처럼 화분 아래 흙 넣고 뿌리 위치 잘 잡아주고 복토해주고 이게 다예요. 그렇게 로즈마리와 고추, 반딧불이 머위까지 화분에 심어준 상태입니다. 이제 장미 허브를 심어줘야 하는데요. 너무 커져버려서 여기에 맞는 화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화분 지름이 너무 커져버리면 화분 깊이가 또 깊어져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두부상자같이 생긴 여기에 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 빠진 구멍이 없으니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많이 뚫어주었어요. 여기다 바튼 믹스를 이용해 심어주는데요. 상자에 흙을 좀 깔아준 뒤 장미 허브를 위에 얹어둔다는 느낌으로 심어주었어요. 작은 개체들은 화분 가장자리 쪽으로 심어주고요. 떨어져 나온 줄기들은 좀 비어 보이는 곳에 꽂아둡니다. 그럼 알아서 뿌리가 내릴 거예요. 콜로카시아는 그냥 밭흙으로만 심어줍니다.
수생식물을 심으실 때 상토를 이용하면 큰일이 납니다. 흙이 가라앉지 않고 위로 둥둥 뜨고 난리가 나거든요. 밭흙을 구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에 수생흙을 판매하거든요. 수생흙을 이용해 심어도 좋아요. 너무 깊이 심을 필요는 없고 뿌리만 살짝 덮이도록 심어주었습니다. 다른 식물들은 분갈이 후 큰 몸살이 없는데 로즈마리는 유독 분갈이 후 몸살을 심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로즈마리 분갈이할 때 몸살하지 않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로즈마리는 분갈이 후 대야에 물을 받아서 2시간 정도 저면 관수로 물을 주면 큰 몸살을 하지 않고 새 화분에 적응을 합니다. 저는 상황상 저면 관수를 해줄 수 없어서 물을 주고 한 번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총 3번에 걸쳐서 물을 주어서 흙 사이사이 공극이 없도록 해주었어요. 수국은 수국 친구들 옆에 자리 잡아주고요. 석곡들은 온실 안으로 입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식물 이사시키기가 끝이 났는데요. 정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해서 홍천 갔다가 징천 갔다가 다시 집에 오니 오후 9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더 추워지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해준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그럼 오늘의 식물 이사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화분으로 이사한 식물들의 근황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